너 직장 다니면서 소득세 내잖아. 국민연금에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도 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입의 3.3%만 떼고 받아. 보통 프리랜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회사 다니면서도 이렇게 계약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그냥 세금 방식 차이인 건지 아니면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 한번 해볼까 해. 이 논란의 핵심은 이거야. 왜 어떤 사람은 월급처럼 세금이랑 4대 보험 떼고 받고 어떤 사람은 3.3%만 떼고 받는지, 그리고 왜 가짜 3.3 계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지. 일단 3.3%가 뭔지부터 보면 이건 원래 프리랜서용이야. 구성은 간단해. 소득세 3%에 지방세 0.3%에서 3.3%.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3.3%만 낸다고 세금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일단 조금만 미리 떼가는 거고 나중에 따로 정산을 또 해야 돼. 쉽게 말하면 선납금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 더 많이 벌면 결국 나중에 더 내야 하는 거거든. 반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직장인은 어떻게 되냐면 월급 받을 때 소득세랑 4대 보험이 같이 빠지잖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대신 좋은 점은 회사가 절반 정도를 같이 부담해주고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정리가 돼. 환급 받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정 부분 국가가 관리해주는 구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구조 덕분에 실업급여나 병원비 지원 같은 사회 안전망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야. 근데 프리랜서는 좀 달라. 일단 3.3%만 떼고 받으니까 처음 보면 덜 떼네? 싶거든. 근데 대신 4대 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연차도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돼. 이게 은근히 복잡해서 세무사 쓰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 사례로 보면 더 이해 쉬워. 예를 들어 학원 강사 같은 경우 매일 출근하고 시간표 정해져 있고 수업 방식도 학원이 다 정해주는데 계약은 3.3%다? 이건 사실상 근로자야. IT 개발자도 마찬가지야. 회사 사무실 출근해서 팀장 지시받고 월급처럼 받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다. 이것도 근로자에 가깝지. 방송 스태프도 비슷해. 촬영 일정 따라 움직이고 장비도 제공받고 사실상 팀 소속인데 프리랜서다? 이것도 근로자 성격이 강한 거고. 그럼 왜 이런 3.3 계약을 하냐? 이게 핵심인데 겉으로 보면 이유가 간단해. 돈 더 받는 느낌이 나거든. 예를 들어 월 300만원 기준으로 보면 직장인은 이것저것 떼고 한 260, 70 정도 받는데 프리랜서는 3.3%만 떼니까 거의 290 가까이 받아. 그러니까 처음 보면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경우 많아.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프리랜서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그렇게 느끼기 쉬워. 근데 이게 함정이야. 프리랜서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또 내야 되고 건강보험도 따로 내야 되고 국민연금도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되고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없어. 그리고 계약이 끊기면 바로 소득이 0이 되는 구조라서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 보통은 회사에서 권고사직하거나 하면 실업급여 받잖아. 그런 것도 못 받아. 그러니까 당장은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꼭 유리한 건 아니야. 회사 입장에서는 더 명확해. 4대 보험 안 내도 되고 퇴직금 안 줘도 되고 해고도 훨씬 자유롭고 관리 부담도 줄어드니까 비용 절감이 확 되는 거지.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일수록 이런 방식이 더 유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결국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도 있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가짜 3.3 계약이야. 형식은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 이게 왜 문제냐면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을 회피하는 문제가 되거든. 원래 근로자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연차도 있고 4대 보험도 가입해야 되는데 그걸 다 안 주려고 프리랜서로 포장하는 거야.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은 해야겠으니 어쩔 수 없이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게다가 개인은 이게 불리한 구조인지 정확히 모른 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서 더 문제가 커. 이게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국가 입장에서도 문제야. 왜냐면 4대 보험 가입자가 줄어들고 세금 관리도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나중에 실업이나 질병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돼. 결국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야. 그럼 진짜 프리랜서는 뭐냐? 이건 되게 단순하게 보면 돼. 내가 통제받으면서 일하냐 아니면 내가 방식 정해서 일하냐? 프리랜서는 시간, 장소, 방식이 다 자유로운 편이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할 수도 있어. 반면 근로자는 지시받고 시간 정해지고 조직 안에서 움직여. 그리고 이것도 많이 오해하는데 3.3%대면 끝이냐? 절대 아니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금 신고는 다시 해야 해. 경우에 따라 부가세도 있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충분히 있어. 단순히 3.3%만 낸다라고 생각하면 완전 오해야. 이 제도 자체는 사실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원래는 디자이너, 번역가, 작가, 외주 개발자처럼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구조거든. 근데 비용 줄이려는 회사랑 당장 돈 많아 보이는 착각이랑 정보 부족이 합쳐지면서 악용되는 경우가 생긴 거야. 그래서 개선하려면 근로자 판단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고 감독도 강화하고 이런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해. 플랫폼 노동이나 특수고용 형태가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야.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거든.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만 보지 말고 실제 일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꼭 봐야 돼. 정리하면 3.3%는 원래 프리랜서용이고 근로자한테 쓰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핵심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이야.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내가 자유롭게 일하냐 아니면 통제받고 있냐. 그렇게 구분하면 쉬워. 이 구조에 대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됐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해.